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하면은 팰리세이드 팍,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드 팍 바로 옆 타운입니다. 지난 6년 전에 이곳에 한인 데니스 심 의원이 시의원으로 탄생을 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한인 사회에 큰 발전을 가져왔죠. 이번에 또 3선에 성공을 해서 한인 정치적으로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은 다 뭐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덕분에 또 한번 또 삼선을 영광선 삼선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선되신 것 같아요. 결론은요. 열심히 하지 않는 정치인한테는 유권자가 별로 안 던지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 지역에서 조용히 아주 열심히 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얻고 계신 것 같아요. 한인 동포로서 한인 정치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벌써 내일 모레예요. 글쎄 말이에요. 뭐 한 해가 네. 뭐 그냥 활처럼 지나가가지고 네.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한 해가 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시고 새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내년엔 또 좀 네,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까 다들 우리 한인 사회가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한인 사회로 이제 상당히 빨리 좀 더 현재도 돼 있지만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냈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불경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경기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네. 이렇게 또 힘이 합쳐진 그런 결과라고도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아주 네. 서로 잘 어울리면서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한인사회 정치력도 더 향상되고 또 마음도 좀 다 이렇게 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잘 어우렁저우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리치필드가 그렇게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치필드는 뭐 이렇게 조용하면서 네. 사실 이 한인 사회가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인구의 한 11,5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향후 한 2년 전부터 네. 그 리치필드 안에 그 맨하탄이나 그 주변 롱아일랜드 시티 뭐 이런 브롱스 이런 상권들이 네. 이제 뭐 홀세일 하시는 분들이든지 어떤 이런 큰 네트워크 가지시는 분들이 비즈니스가 이주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리테일 위주보다는 이제 홀세일 쪽으로 네. 굉장히 홀세일로 많이 있군요. 그 동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아주 그 이쁜 타운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인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한 40% 정도 되는데 아유, 그렇게 많습니까? 예. 뭐 예전에 무슨 뭐 600명이니 1000명이니 이러더니 지금 한 그 저희가 6년 7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때 유권자가 168명. 그렇죠. 예,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유권자도 상당히 많아졌죠, 이제요. 지금은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이 10배 이상이 증가했네요. 뭐 상권도 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이 네. 저희가 토탈 비즈니스가 숫자 한 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요? 크든 작든.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뭐 펠팍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이제 그 브로드 애비뉴를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테일들이 성장이 됐지만 그렇죠. 리치필드는 그래도 뭐 대형 슈퍼마켓들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자리 그렇죠. 잡고 뭐 대표적으로 하나름이나 네. 한양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인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레비뉴를 본다라면 타 주변에 있는 타 타운의 몇 배 이상 레비뉴를 저는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리치필드 타운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뭐 심의원께서 정치적으로도 참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한인 경제 상권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너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자화자찬이 드는데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 그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음. 거의 다 한인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이곳 하면은 또 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채택이 돼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저희 타운에서 예산을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시작은 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났는데 네,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예산이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이제 네. 서포트가 안 돼서 저희 그 교육위원 자체에서 이제 재정을 만들어서 100% 요? 예, 100%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어 채택위원회에서 한국어반 채택위원회에서 이제 동포 활동을 해서 성금도 모으고 조금 또 그랬죠.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그랬죠. 예. 또 이렇게 그 예산을 한 5만여 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있어서 타 민족 학생 또 한국 학생들이 많이 과목을 그 수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정착이 본 됐군요. 커리큘럼 안에 이제 그 리치필드 안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보ard of education에서 거기에는 우리 심의원께서 큰 역할을 이바지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초기에는 제가 좀 서포트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체 운영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뭐 다 버젯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은 이제 제 도움 없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좀 한인 경찰이 있나요? 현재 한인 경찰이 한 명이 있는데 네.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말을 못하는 네, 한인인데 아쉽군요. 예, 아쉬운 한국말을 잘하는 경찰 하나를 좀 그 제가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심의원께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몇 년 전에 그 타운 오디넌스를 저희가 이제 바꾼 네.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가 이제 폴리스 커미티에 이제 폴리스 커미셔너로 이제 제가 이제 돼 있으니까 시연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각 부서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연 한 명이 이제 5개를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맡은 게 이제 폴리스 커미를 제가 이제 지금 리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좀 바꿔서라도 네. 한인 경찰을 2명 정도로 하이어를 지금 할 계획을 뭐 한인 동포들은 뭐 우리 심의원께서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지만은 또 경찰도 한국말이 있는 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또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인구가 한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40% 그러냐면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비율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건이 생기면 어떤 그 언어의 그 그렇죠. 장애로 인한 네, 중요하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상에 있어서. 네.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리포트를 조성하는데 네. 불리하게 그게 작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리포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그렇죠. 한인 사회 한인들이 조금 좀 덜 불편한 점들이 좀 감소가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이거를 미국에서는 경찰하고의 그런 수사상에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 토시가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대화하기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페셜 폴리스를 이제 네. 저희 하이어를 했는데 네. 이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제 스페셜 폴리스를 네.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 조서를 네. 리포트를 이제 하도록 좀 그렇게 더 지금 채택을 해서 한인들이 그렇게 좀 더 하고 있죠.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우리 법안을 바꿔서라도 예, 시민께서 좀 그거는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마 이제 이번 3선의 임기 내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죠. 이거 이제 이런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좀 3선에서 이번에 어떤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 그 리치필드 파기 아닌 리치필드 타운 정책에 어떤 것을 좀 거기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기 하세요. 위해서는 저희가 시급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조닝 오디넌스를 변경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조닝을 바꾸는 문제가 일반 뭐 개발하시는 분이든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쉽게 와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경비도 세이브하게 하려면 사전에 현재 요즘 시대에 맞는 법안을 변경을 그냥 해놓아야지만 개발할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제 계산으로 대충 46에서 지금 H마트 그 지역이 그 그랜드 애비뉴를 형성을 해가지고 대충 한 200에이커 정도가 200에 그럼 적지 않은 땅이네요. 작지 않은 땅이죠. 웬만한 타운의 사이즈 땅인데 조그만 빌리지 정도 사이즈. 펠팍에 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우리가 뻗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조닝이 변경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펠팍에 이제 새로운 한인 시장도 이제 탄생이 됐고 해서 그렇죠. 제가 많은 협의를 사실 사전에 하고 있는데 그 그랜드 애비뉴 선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계 타운에 네. 좀 더 좀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변화를 가져 오늘 조정이 보이면은 뭐 한인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죠. 내용도 좀 전달하셔서 당연히. 한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할 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기대를 하고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뭐 한 해가 아니더라도 그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이 팰리세이드 파크라든가 또 뉴저지 일대 학교라든가 곳곳에서 인종 차별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치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결국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에서 그게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하나를 얻으려 하면 뭔가를 험집을 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하는데 사실 이게 방법이 잘못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죄송합니다.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국민이 된 시민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이민자로 남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네이티브 인디언을 빼놓고 다 이민자예요. 이탈리안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양인에 대해서 또 늦게 온 이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텃세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참여.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마냥 모든 게 자기 거인 줄 아는 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후발주자 이민자에서가 아니라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종차별의 보기에는 대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아요. 중요한 얘기네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단발성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소리를 내지만은 말 그대로 단발성이에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는 피켓 시위도 중요하지만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차별적인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은 게 네. 이게 참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만일의 경우 비근한 예로 우리가 흑인 블랙 커뮤니티에 그런 어떤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타 민족도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데 유독이 우리만 이게 타겟이 된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득권을 자기네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주류 사회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보는 거가 맞아요. 그 정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상권도 우리가 많이 예. 치고 들어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타운을 그 종합을 해서 본다 그러면 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빨리 급성장이 돼서 타운이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본인들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언론이나 한인들이 이곳에서 오래 살던 우리 동포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20년, 30년 전에는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펠팍이라든가 그렇죠. 뭐 레온이라든가 리치필드인데 한인들이 이곳에 이주해 오면서 상당히 상권도 발전시키고 세금도 많이 내면서 좋은 타운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왜 이런 공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밥그릇을 뺀다고만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한테 비토하고 자꾸 심한 인종차별적인 뭐 아까 지적하신 비하 대로 발언을 하잖아요.
진짜 기득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얘기하려는데 아주 어리석은 아주 그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가 한인들이 와가지고 이만큼 경제 성장이 되고 타운의 변화도 생겼는데 본인들이 받는 혜택은 자기가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잠 안 자고 고생을 예. 해놓은 거를 이제는 더 이상 근데 불안하니까 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10만 불짜리 건물이 100만 불이 되고 150만 불이 됐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할까요? 근데 그것도 일부가 되겠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네. 대한 그 기준에서 볼 수는 없는 거죠. 밸류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네. 타운 행정이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는 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발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애초부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함께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렇죠. 것 참여를 중요하다라는 하면- 이제 말씀을 참여를 하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가 네. 찾을 게 많아요. 그 앞장서야 될 것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면은 뉴저지가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는 정치 1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양적인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좀 다소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까? 조금 틀린 생각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어떤 이제 모임을 갖는 건 사실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이제 각 타운별로 이제 타운이 이제 여긴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타운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타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한인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원도 많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그런 우리 한인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세미나도 하고 어떤 봉사도 하고 그거를 뭔가 지금 2019년도에는 제가 조금 그거를 주도하에 한번 그 어떤 그런 운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도 동포도 사회에 표 때문에 그때만 나서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항상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힘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네. 그래야지 뭐 카운티 정부도 그렇고 주 정부도 그렇고 좀 긴장을 하게 될 소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도 이제 정치 투표 참여도 많이 하고 예. 정치인들도 참여하고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각 타운별로 여러 가지 종합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한 타운 행정 관련된 그 회의도 많이 있는데 아까 참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많은 코리안 페이스를 좀 네. 접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좀 굉장히 어프로치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언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언어 문제. 뭐 물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있겠죠. 낯가림이 좀 많으세요. 네. 한국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시 또 번복을 하지만 이게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 또 어떤 그 모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1.5세 2세들이 좀 성장을 해서 더 나이가 돼서 좀 성장을 해서 언어의 불편함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1세대 부분에서는 다소 우리가 희망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은 그래도 언어는 많이 이제 해결이 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낯가림이 너무 많은 네. 거예요. 너무 겸손한 것도 좋지 않죠. 그렇죠.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한인 사회가 특히 이 동부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지금 탄생이 됐는데 진짜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떤 타 민족보다도 모범적인 사회로 성장이 됐으면 하는 게 네. 일단은 이제 포괄적인 그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치필드가 좀 더
한인 사회 대표적인 타운으로 좀 탈바꿈이 됐으면 하는 그런 꼭 그렇게 예, 우리 그 심의원께서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예.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좋은 연말 예. 보내주시고요. 네, 네, 새해 고맙습니다.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필드의 데니스 심 시의원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인 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